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가장 성장세가 무서운 코인이라고 하면 단연 리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SEC와 3년간의 소송이라는 긴 싸움 끝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묵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시세가 크게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더라도 7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던 가격이 순식간에 1달러를 넘어서 현재는 2달러까지 넘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개월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262%로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조정 없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 이쯤에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018년 정고점이었던 3,500원 부근까지는 아직도 약 26%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앞으로의 후재들로 인해서 정고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의 최근 호재 소식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가격적인 상승과 함께 시가총액 기준 리플이 5위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를 넘어서 4위까지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4위와 5위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솔라나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거래량에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18조 원으로 솔라나인 5조보다도 3배가량 높고 현재는 테더에 맞먹는 거래 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다라는 뜻은 그만큼 리플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관련된 호재 소식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RLUSD가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서 리플 레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12월 4일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의 RLUSD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과 테더 등과 경쟁하며 고객들에게 안정적이고 규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로 하여금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투명성, 보안,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조하는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23년 수익을 비교를 해보면 테더는 62억 달러의 수익을 낸 반면 블랙록은 55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테더가 블랙록의 수익을 추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수를 살펴보면 블랙록의 직원 수는 19,800명인 반면 테더는 고작 50명에 불과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블랙록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냈다라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 사업인지 알 수가 있고 그렇기에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부수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올해 8월에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메인넷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에 한국에서 진행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는 다양한 기업들과 테스트를 거쳤고 비트스탬프, 문페이, 업홀드와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도 협력 중에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해보면 기술적인 검증은 이미 끝났고 뉴욕 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RLUSD가 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리플의 호재 소식은 ETF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가
비트와이즈 10 크립토 인덱스 펀드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펀드는 2017년 11월에 출시가 되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의 암호화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암호화폐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아발란체,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유니스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리플의 비중이 1.5%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리플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ETF는 매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 되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다양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ETF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를 포괄한 ETF 가운데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호재 소식은 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수탁기관인 아첵스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첵스는 영국 금융감독청인 FCA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첵스가 리플 레저에서 자산 운용사인 에버딘의 머니마켓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머니마켓 펀드는 38억 파운드, 하나로 6조 3,800억 원 규모로서 금액이 상당한데, 금액뿐만 아니라 만약에 리플 레저에 도입될 경우 리플 레저 최초의 MM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플 레저에서 실물자산 토큰화인 RWA와 기관의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분야에 첫 발을 내디뎠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 리플은 리플 레저의 연례 행사인 아펙스 2024를 통해 아첵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첵스는 2022년부터 리플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활용해왔고, 리플 레저에서 자산 토큰화인 RWA를 진행하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 기반의 자산 운용사인 에버딘과 협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500만 달러를 에버딘의 펀드의 토큰으로 할당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에버딘의 선임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리플 레저를 평가했습니다. 기관 수준의 성능, 비용 효율성, 내장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고려했을 때 리플 레저는 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리플 그리고 아첵스와 중요한 협력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랙록이 밀고 있는 RWA 시장도 온보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유틸리티적 활용성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리플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리플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이자 1130억 달러, 하나 15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위즈덤트리가 리플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리플 ETF 법인을 등록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ETF를 등록했다라는 뜻은 향후 SEC에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위한 S-1 서류를 제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즈덤트리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ETF 시장에서 리플로 확장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기관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즈덤트리 외에도 비트와이즈와 캐너리 캐피탈, 21 쉐어즈 또한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내각이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임명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SEC 위원장 또한 변경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리플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 냄새를 너무나도 잘 맡은 기관들이 앞다투어 리플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리플이 암호화폐 정치활동위원회인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를 보고 렛츠 고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페어쉐이크에 기부를 한 배경을 살펴보면 26년 11월 3일에 진행될 미국의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암호화폐와 리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SEC로부터 말도 안 되는 법정 소송을 당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움직여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4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4,8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페어쉐이크의 최대 후원자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현재 페어쉐이크가 확보한 중간 선거 자금은 총 1억 2,800만 달러로서 이를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후보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자본주의의 표본을 상징하는 미국에서 자금의 확보는 중간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을 제공한 리플이 규제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발행, 그리고 RWA 시장에 참여, ETF의 출시, 정치적인 후원을 통한 규제 친화적인 움직임 등을 생각해 보신다면 리플의 현재 가치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